형상 그대로 머물러 있을 테니 이 경우 역시 상속할 수가 없다. 이것에 연결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것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갓난아기다. 그럼 갓난아기면 이것은 영원하게 갓난아기예요. 여기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멸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문. 나는 갓난아기의 형상 등이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상속하여 그 다음의 형상이 생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형상이 머무르지 않고 고정되지 않고 비슷하게 다음 형상을 생하는 것이기에 상속하여 생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정되느냐 고정 안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밥 먹고 살면서 보면은 이렇게 변화하듯이 어린애는 커지고 있지 않느냐. 일반적인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답이라. 만일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형상이 다시 다음 순간에 형상을 생하는 것이란 말이냐. 여기서 결정적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있는 거예요. 딱 틀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형상,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그 형상이 다시 다음 순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생하는 것이란 말이냐. 그렇게 되면 각 순간마다 해당하는 1000만 가지의 형상이 존재하리라. 그러니까 1초 1초마다 우리 형상이 전부 다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밥 먹기 전에 형상이 다르고 밥 먹고 난 후에 형상이 다릅니다. 배가 조금이라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형상이라고 딱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1초 1초마다 형상이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없다. 1000만 가지 형상이 존재하리라. 그러나 결코 그런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속은 없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그 어느 경우건 형상을 찾아보았지만 그 확고한 모습은 없었다. 자성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성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거든요. 형상은 다만 세속의 은설의 세속의 말, 언어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파초나무가 그 속에 텅 비고 껍질과 잎새만 있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추구한다. 형상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소멸하여 잡을 수 있는 실제의 형상은 전혀 없어서 그 형태나 그 상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 그저 비슷하게 점차적으로 생하는 것이라서 분별하기가 힘들다. 마치 등불의 불꽃에서 그 확고한 형상을 분별해 잡을 수 없는 것 같다. 어떤 확고한 형상에서 다시 형상의 생함이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1초 1초마다 이 몸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나라고 지정할 수가 있느냐? 어릴 때의 내 모습을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청년 때의 내 모습을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몸은 계속해서 나라고 여기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기를 들어 마시면 이 공기가 내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되고 바깥으로 푹
뿜어내면은 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이 몸뚱이는 남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살을 내 몸에다 잠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은 절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그럼 수행자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내 몸이 그냥 생각과 어떤 물질로 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이 확고하게 가슴에 딱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 나다, 내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이 몸뚱이는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 이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행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지 이 속에 내가 있다든지 뭐 나일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수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내 몸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이렇게 보면서 아, 이 몸뚱이라고 하는 한 생각이라고 하는 허망한 것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한테 딱 자리를 잡아갖고 내가 걸어갈 때도 이것은 내가 걸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의 생각 뭉치가 허망한 생각 뭉치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명확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고 안 되는 상태에서 수행을 많이 한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아무 나한테 이익이 안 됩니다. 맨날 배우고 맨날 다시 집착을 하게 되면은 아무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형상은 자성이 없고 정해져 있는 상이 없고 성질이 없고 또 그러기에 공하다. 다만 세속의 은설에 세속의 말에 따라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언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나는 이름이 누구고 고향이 누구고 나는 몇 살을 먹었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나는 무엇을 지금 일하고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나를 규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부숴버려야 돼요. 부숴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걸어갈 때나 행동할 때도 하나의 헛개비 같은 내 몸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번뇌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밑에 오음 중의 두 번째 것인 감수작용도 또한 이 감수작용이 뭐냐면 오온입니다. 색수상 해서 색수예요. 수. 그 다음에 색은 어디에 나왔느냐면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채들에 보면은 그 중앙에 보면 행상하고 색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색수상 행식을 지금 설명하는데 색은 앞에서 설명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이 수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느낌. 감수작용, 수도 또한 행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자가 여러 가지 관찰을 해 볼 때 사례대로 비슷하게 이어지므로 생멸한다고 하나 매 순간을 따로 떼어서 인지하기는 곤란하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상속하는 중에서 다만 어떤 느낌이 들기에 세 가지 감수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좋다라고 하는 것과 나쁘다고 하는 것과 그 좋고 나쁜 것의 중간이라고 하는 무기라고 하는 그것이 이 세 가지의 느낌입니다.
세 가지 감수작용이 나의 한 요소라고 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감수작용밖에 없습니다. 아, 오늘은 기분이 좋다. 아,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인 무기는 우리가 100m를 걸어갈 때에 자기를 가만히 바라보면은 거의 무기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를 못 느껴요. 발이 걸어가도 발을 못 느낍니다. 손이 100m를 걸어가면 무수하게 손을 흔드는데도 자기가 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정신 차리면은 아,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들구나 이렇게 하지 평소시에는 이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딱 정신 차려 딱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이렇게 느낀다. 그때만이 좋다는 느낌 혹은 나쁘다는 느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고 그 나머지는 거의 무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24시간 있어도 자기를 절실하게 이렇게 느껴보는 때가 1시간이나 될런가? 거의 23시간을 무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말합니다.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일 밑에 있는 그 주해를 보면은 제일 밑에 5번 고수, 낙수, 불고, 불락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이죠? 그 주해 5번 고수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 낙수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거, 그 다음에 불고, 불락이라는 것은 고통스럽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것은 이것은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의 한 요소라고 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수작용도 형상에 대한 설명과 똑같이 논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밑에 그 다음에 상입니다. 오음 중에 세 번째 것인 표상작용,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상작용은 뜻을 가진 이름으로 이에 생한다. 만일 뜻을 가진 이름을 떠난다면 표상작용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명자의 뜻을, 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글자잖아요. 뜻을 분별하여 알기에 표상작용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신다. 이 표상작용은 뭐냐면은 상인데, 저것은 천장이다. 이것이 상이에요. 밑에 이것은 바닥이다. 이건 책상이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상입니다. 상. 표상작용은 미리 그 보정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인연에서 생하는 것이기에 그 정해진 성품이 없다. 정해진 성품이 없기에 마치 어떤 모습의 물체에 종속하여 존재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어떤 행체가 존재하기에 그로 인해 그림자가 존재하며 행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 이 경우 그림자는 결정적인 성품을 갖지 않는다. 만일 그림자가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 자성이 있는 것이라면 물체가 없어도 그림자가 따로 존재해야 되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들은 가짜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둥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이에요. 그럼 이것이 둥근 것이 맞느냐 하면 안 맞아요. 이것이 만약에 둥글다가 하면 이것을 망치다가 탁 깨면 안 깨져야 돼요. 둥글다라고 하는 자기 자성이 있으면은 영원하게 원자탄이 터져도 안 깨져야 되고, 어떠한 삼각형, 사각형하고 비교해도 비교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항상 둥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비교에 의해서 인식하는 것인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가짜예요. 그래서 이거 가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여러 가지 인연으로부터 생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인과 연이 결합해갖고 만드는 가짜들이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터 생하는 것이다. 그 자성이 없기에 만약에 자성이 있으면 인과 연이 모여갖고 생기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자성이 없기에 잡을 수가 없다. 표상작용, 이 상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다만 바깥 세계의 뜻을 가진 이름에 의존해서 존재할 뿐이다.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이름, 언어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을 사용하고 하니까 어떤 이런 행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언어가 만들어내 놓은 마술이에요. 근데 실제는 허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뜻을 가진 이름에 의존해서 존재할 뿐이다. 즉 다만 세속, 은설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세속 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다섯 번째, 오음 중에 다섯 번째 이거는 인식작용. 그런데 행은 저 뒤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주제가 행이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밀려지고 다섯 번째 것을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인식은 색, 성, 향, 미, 촉 따위와 안, 이, 비, 설, 신 따위로 인해 생한다. 암 등의 모든 감각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식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된다.